군대에서 거의 세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그리고 미디어 출연 같은 거나 인터뷰 같은 건 상부의 허락을 맡아야 가능하다 이런 건데 제가 좀 놀랬던 게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이 그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갖고 아주 소상히 진술했어요. 뭐 진술하다 나중에 막 울기까지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 같은 거야 물론 뭐 수사로 드러날 텐데 이게 좀 저는 가능한 건지 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거 그 군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까봐 뭐 적극적으로 그 법정 외에 수사 외에 변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은 김병주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예요. 국회법상 국회에 테두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월드컵 하다가 축구 국가대표가 졌어요. 그 문채희 국회의원이 유튜브 갖고 들고 가가지고 국가대표만 인터뷰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감독 인터뷰하고 지금 국회를 불러가지고 국민들이 다 같이 보는 입장 안에서 상임위 안에서 대화를 해야지 상임위 밖에서 개인이 개인 유튜브를 갖고 가서 대화를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할 말이 있으면은 뭐 국회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언론사 인터뷰까지도 그렇다 치겠는데 그 이거는 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나왔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울먹울먹 거리는 모습이 과연 앞으로 군의 그런 기강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군인이면은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군인이면 군인답게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헌법 가치에 이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대놓고 거부를 하던가 할 말이 있으면 유튜브 말고 군 검찰이나 국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왜 야당 유튜브에 나왔고 훌쩍거리는지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정원 1차장도 그렇고 정보기관 최고 간부가 공식 수사기관 대신에 정치인에게 뭐 체포 지시 얘기를 전했다 이런 뭐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유튜브라는 게 우리나라 업체도 아니잖아요. 미국 업체잖아요. 미국 업체가는 방송의 플랫폼을 가지고 군사기관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군인 출신 국회의원 아니에요? 김병주 의원이? 그렇죠. 경각심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 두 전직 사령관들의 유튜브 출연 자체가 정치 관여다라고 해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또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또 한 상황입니다.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군인이 이렇게 특정 이제 야당의 한쪽에 가서 일방적인 질문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회에서 만약 하게 되면요 여당과 야당의 질문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만약에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굉장히 신중하게 있는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건요 민주당과 어떤 식으로 사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답변하고 인터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허위 인터뷰 시나리오 짜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방송에 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밝혀져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이 그것도 장군에 대한 군인이 민주당이 만든 유튜브에 가서 인터뷰했다는 것은 스스로 정치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었고 본인은 이거를 이용해서 개인적 영달을 목표로 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군들이 군인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레거시 언론에 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떤 특정 진영의 유튜브에 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례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매일신문이나 매일신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언론사면 괜찮죠. 이런 언론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공정성과 공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진지하게 갑시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고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뭐 경마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면은 뭐 군인들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뭐 수사를 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겠죠.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금 체포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 체포는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상황실에 있던 군인들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는 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명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이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을 했었던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텔레그램을 또 탈퇴하는 그런 정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뭐 예. 카톡을 삭제하거나 이러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 네. 증거 인멸에 좀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본인의 방어권 그 행사에 좀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뭐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은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 이게 그 삭제를 해도 탈퇴를 해도 네. 타인의 텔레그램이나 뭐 요즘 텔레그램이라는 게 뭐 한 명이 지우면 다른 사람 지워진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막상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다 보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다 쫙 뽑아내는데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안 폰인지 일반 폰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핸드폰의 기종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텔레그램을 삭제했지만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을 했을 때 이게 남아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포렌식 기술에 따라 좀 달려 있습니다. 이분이 네. 왜 그러니까 과학사령관이 왜 탈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왔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면은 그러면은 텔레그램을 탈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당당하면요, 예. 오히려 남겨놔야 돼요. 남겨놔서 그게 본인이 자기 증거다. 그러니까 방송에 민주당 방송에 유튜브에 나와서 말했던 게 난 사실이다라는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날렸다는 것은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뭔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모의했을 수도 있다. 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영장이 나오면 판사도 그런 부분을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봐.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뭐 지시가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지만 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아닌데요. 이러니까 야야 그게 중요해? 그럴 때 말을 해야지. 라는 대화가 오가면 이건 정말 빼박입니다. 예. 사실관계 왜곡. 빼박이라고 제 개인적 의견인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요. 제가 앞서서 그냥 팩트 위주로 하겠다 공정한 그랬는데 우리 방송. 조금 더 나온 것 같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이 정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국정 운영권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간단하게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책임 총리 형식의 국정 운영 방식을 시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퇴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헌법에 비춰봤을 때 가능하느냐? 네. 이게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을 네. 하더라고요. 요거 헌법적 관점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애매해요. 매일신문 구독자분들하고 제가 말하는 게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직의 정당성의 무게에 따른 그러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어렵다. 예.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네. 당대표는 당원이 뽑은 사람이란 말이죠.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권한이 이행되려면 국민이 뽑은 사람한테 이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은 아니면 국민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수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한테 이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일임을 한다라는 거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것이죠. 헌법 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 시에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고 국무총리가 안 되면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뭐 행안부 장관부터 추측해 이렇게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 뭐 외교사절권, 사면권, 인사권 뭐 등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유의 권한을 국민이 뽑은 게 아닌 당 대표가 뽑은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당 대표한테 넘긴다. 요거는 헌법상도 말이 안 되고 정부 조직법상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이러한 논리로 주장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갸우뚱했어요. 갸우뚱. 예. 그래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 법조인 출신인데 이런 부분을 몰랐을까 약간 의심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 대표로서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야당에서 그걸 문제 삼을 거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몰랐다기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그 정치적인 본인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함께 내가 국정을 운영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나한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생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뭐 지지율 낮아지긴 했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로는 앞서고 있는 게 10% 초반이어도 한동훈 대표거든요. 나머지는 10% 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10% 초반이라도 이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뭔가 안정화시키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본인 판단으로
좀 정치적인 모험수를 좀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도발했을 경우에 그러면 총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요. 북한 도발 가능성 없지만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게 NSC 북한 도발하면요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거기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부의장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의장이 부의장한테 권한을 넘겨주면은요, 국무총리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에서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보지만 북한에 도발했을 경우에 국무총리의 권한으로도 국가안보위 소집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뭐 군 통수권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군 통수권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네, 법률적으로 모든 권한은 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께 있습니다. 이게 뭐 국무총리가 갖고 가자, 뭐 한동훈 대표가 갖고 가자라고 했지만 이게 그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발언일 거에 불과하고요.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아직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가 당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이 거리나 사고에는 뭐 건강상 문제도 포함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영화 프레지던트 굿모닝 프레지던트를 보면 장동건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그 수술을 받으면서 마취를 받잖아요. 마취 받는 그 10시간 정도의 국무총리가 이행하던 거 이런 거 있고 우리나라도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국군병원에 뭐 실려갔던 적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건강상 이유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시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 거리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명백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처음 겪는 일이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구를 짤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략을 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 좀 해석이 각기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고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지금 아주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어서 오늘 내일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뉴스 홍수의 시대인데 저희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에 의해서 또 객관적인 시각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을 저희는 달콤한 말로 뭐 선동을 하거나 정신 승리할 생각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두 분 하실 말씀 짧게 있으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자유롭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 약간 민주당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는데 국회가 일은 해야죠. 뭐 탄핵 소추안도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안건 하나를 위해서 다른 안건을 모두 처리를 안 하겠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또 반도체 지원법, 뭐 SMR 뭐 소형 원자력 관련법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통과를 안 시키는 거는 진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에는 부당 결부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른 기초한 다른 것들을 부당하게 결부를 해가지고 너 때문에 너 안 돼. 너 때문에 너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행정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민주당이 부당 결부의 금지 원칙을 좀 지켜서 예산안이라도 먼저 통과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탄핵 소추안을 얘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아무 일도 못하고 외국이 바라보기에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예측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 특활비, 특경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사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또 그 부분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민주당이 그걸 지금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앞으로 다음 예산안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 예산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 삭감만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도 어제 발표한 거 보면 더 깎겠다라고 지금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 이제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더 염장을 지르는 야당의 태도에 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농단, 탄핵농단, 입법농단으로 이런 계엄 상태를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먼지가 깔아앉으면 그 실체가 좀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현재 이런 계엄 상황까지라는 이제 오면 안 되지만 이런 국가 비상 상황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는
우리 집권 여당도 책임이 있다. 우리가 당헌 당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당 대표는 대통령을 이제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보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 일할 수 있게 도와줬느냐, 예.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도 정말 돼야 되고 반성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같이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좀 다뤄드렸는데요. 저 짧게 뭐 내용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7일에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이제 표결이 있던 날 탄핵안 뭐 가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국회의사당 내에서 인근에 이제 한 호텔 어딘지 아시죠? 앞에 있는 그 네. 지모 호텔 같은데 예. 그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방침을 내세운 걸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뭐 별점 전쟁이 또 벌어졌다고 해요. 좀 심하다. 예, 그래서 호텔 이용객의 출입 금지,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이제 입구에 세웠는데 이 호텔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회 갈 때 갈 화장실로 추천이 됐던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왜 화장실 못 쓰게 하냐? 그래서 리뷰를 뭐 하루에만 수백 개 리뷰를 올리면서 뭐 별점 테러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최근에 일련의 상황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주로 이제 거기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탄핵 찬성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네. 여러 곳에서 뭐 민주당 진영들이 좀 몰려왔을 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질서 있게 깔끔하게 사용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 뭐 휴지를 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위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텔은 또 호텔대로의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별점 테러를 해가지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또 오늘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707 특수 임무 단장이 지금 조금 전부터 이제 용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자회견하고 있죠? 용산에서 용산에서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서울 국방 컨벤션 앞에서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앞이잖아요. 거기서 예, 이제 예.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네.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이 당시에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의 부대원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이 된다 이러는데 최근에 이제 군 간부들의 여러 가지 좀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령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원들 관련해서 본인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알려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군인다운 이제 군인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군인다운 나라 지키는 거, 국민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국방 태세 유지하는 게 군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7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 진입했던 그 특수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가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잘 다뤄보겠습니다.